저희 첫 시간에 기본 해서 전체적으로 뭐 몇 분 치는지, 몇 문항 치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갈북이냐, 시복이냐, 평론이냐, 각색이냐 요 얘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방법으로 저번 시간에 현대시 했었지. 원래 이렇게 방법하고 나면 보여주기, 다른 강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한테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라고 해서 보여드리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드리는데, 오늘 일단은 뭐까지 하고 고전 시각까지 기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기를 할 거야.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복, 시복 뭐 이러한 형태들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고전 시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고 역시나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거야. 자, 기본 가장 중요한 거 현대시와 동의를 하다라는 거지. 그냥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들은 제목 먼저 보고 발문 보고 선지 보고 보기가 힌트다, 제목이 힌트다, 이런 건 현대시랑 똑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길어질 건데, 가와 나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가사, 얘는 시조라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갈복이 있고 시복이 있지. 갈래 복합이 나오면 현대시 두 개에 갈래 다른 것 하나. 뭐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수필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교술갈래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아니면 고전시가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고? 교술갈래 들어가고. 뭐 물론 고전시가가 몇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갈복이잖아. 자, 만약에 이렇게 갈복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요 형태,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라면 두 개 나와 있고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요 두 개지 고전시가가 역시나 가사 뭐 나올 거야? 시조가 나올 거야. 자, 만약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가사 아니면 시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물론 가사하고 시조 중에서는 가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이건 갈복 얘기고 갈래 복합 이야기고, 만약에 시가 복합이 나오면 이렇잖아. 가나 다 나오잖아. 그러면 가와 나는 뭐가 될 거야? 얘는 시가 복합이라고. 시가 복합. 그러면 가와 나는 뭐야? 그렇지, 현대시지. 그 얘는 뭐야? 당연히 고전시가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한 개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가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여기까지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 맞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어머니 말을 하면 평론이 있고 각색이 있잖아. 근데 이제 평론이 나오고 각색이 나오면 시가 파트는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현대시 3개 나오고 고전시 2개 나오고, 평론으로 나오든 각색으로 나오든 이 형태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이 형태는 뭔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가나에서 고전시가가 몇 개 나올 거니까 2개 나올 거니까 이 형태랑 똑같잖아, 맞지? 입될 거 없고. 근데 평론에서 내가 한 2, 3년 전에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나오지는 않았어. 실제로 수능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알 건데 고전시가 종류가 가사 시조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지금 가사 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가장 높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더 있잖아, 종류가. 말해볼래? 고전시가 가사 시조 말고 종류. 그래, 향가, 한시, 고대가요, 백제가요까지 포함. 백제가요 하나밖에 없지? 혹시 백제가요는 하나밖에 전해져 있지 않은데 그 하나 제목 뭔 줄 아는 사람? 서동요? 서동요는 한 가지. 참고로 너희들 배웠을걸? 안 배웠나? 너희들 고2 교과서에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 하나밖에 없는데 정읍사 없었나? 없었나? 그 다음에 고려가요. 아는 거 한번 말해볼래? 고려가요 아는 거 말해볼래? 한 개는 최소한 말해야 돼. 고려가요. 청산별곡, 서경별곡, 동동 이런 것들이지. 말고 더 있는데 굳이 쓸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 혹은 하나 나왔을 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지. 왜 그렇냐면 얘네들은 이 단어가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필수 작품이야.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한 청산별곡, 서경별곡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당연히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거든. 물론 우리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향가, 한시, 고대가요, 고려가요를 필수작품,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야. 강사들이 뽑아 향가에서 뽑고 한시에서는 참고로 안 뽑는다. 고대가요에서 뽑고 백제가요 정읍사밖에 없고 고려가요에서 몇 개 뽑고 해서 보통 만들어 놓거든. 얘네들은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 당연히 뭐도 있겠지. 한두 작품 정도는 너희들 1월 말, 2월 초에 나온다는데 2월 초에 나오게 될 수능 특강에 실려 있겠지. 걔네들도 당연히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놓아야 돼?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두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내가 말을 했잖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버리냐면 평론이랑 나는 섞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청산별곡을 독립된 지문으로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려가요에 대한 평론을 실어놓고 동동이랑 청산별곡이 그 평론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한시 여러 편이 있는데 한시와 관련된 평론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몇 년도 몇 월 평가원 6월이었는지 9월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 그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관동별곡이 아마 있었을 거야. 진짜 특이하게 가사가 들어가 있었고 시조가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어. 잘 없었거든. 근데 내가 예상하는 건 아직은 내년이지. 내년 6월이나 9월이나 11월에 이 녀석들을 활용한 평론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알고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6월 전에는 공부를 해두는 게 나는 좋다라고 봐. 근데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한 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고 6월 달까지 공부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 뭐 늦으면 9월까지. 6월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늦어도 9월까지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요거 두 가지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당연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사와 시조야.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지문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지는 알겠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시복이든 갈복이든 평론이든 각색이든 머릿속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시복이면 고전 시간은 몇 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 한 개가 출제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갈복으로 나오게 되면 갈래복합으로 나오게 되면 한 개 혹은 두 개인데 보통은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자 만약에 평론이 나오게 되면 아예 몇 개가 나와 버리거나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론하고 함께 뭐가 나오거나 두 개 혹은 세 개까지 나와 버릴 수도 있거든. 평론 안에 작품이 세 개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 향가 두 개, 향가 세 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모죽지랑과 창기파랑과 두 개 다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평론 깔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각색은 그냥 현대시 쭉, 고전시가 쭉이니까 몇 개가 나오겠지. 두 개 작품이 나오겠지.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인 라고 말을 할게. 시복이나 갈복에서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몇 작품 정도가 나올 거다. 두 개 작품 정도가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됐나? 그 다음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 제목 보고 작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근데 제목도 사실상 거의 뭐가 없어. 모르는 작품일 때 얘기다. 당연한 얘기지. 아는 작품일 때는 이 과정 자체가 필요 없잖아. 바로 뭐 풀어야 돼?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송민곡 나왔어 만약에. 나오지 말라는 법 없대. 송민곡 나왔어. 그러면 송민곡 제목 보자마자 바로 뭐 풀어? 송민곡에 해당되는 문제 바로 풀어버릴 거 아니야. 당연히 무슨 작품일 때 얘기야. 모르는 작품일 때 얘기잖아. 그러면 제목 봐야 되는데 제목 힌트가 짜다. 없다. 너가 모를 건데 고공답주인가라고 있어. 제목 힌트가 있냐? 없지? 전혀. 그래서 한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매우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한자 보면서 한자 뜻풀이 하고 앉아 있겠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사실상 힌트가 뭐 하더라고 보면 돼.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그래도 가볍게 뭐 해주고 봐주고. 제목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뭐 봐야 되고, 발문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사실상 힌트는 뭐밖에 없지? 보기밖에 없지. 요게 유일한 힌트니까 있으면 빠르게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고 선지를 보는데 똑같아. 그러면서 모르는 작품이니까 뭐를 하는데 지문 독해를 하는데 얘가 문제야. 아까 내가 공부 방법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잖아. 자, 그게 쟤랑 관련이 되는 건데 현대시는 화자 중심의 시가 있고 대상 중심의 시가 있다. 서술어 단위로 뭐 해라? 끊어 읽어라 라는 맥락으로 해서 연습 많이 해보면 괜찮다라고 했잖아. 근데 고전 시가는 현대시 비하면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쉽다라고 전공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당연히 알 거야. 현대시는 현대어잖아. 근데 고전 시가는 고어, 중세, 국어 형태로 적혀져 있잖아. 그래서 아예 뭐를 못해? 읽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고전 시가를 뭐 해두는 연습, 읽어두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고,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는 작품 만들기 연습을 하는 거야. 나오든 안 나오든 아는 작품 만들기 연습을 통해서 방금 내가 말한 고전 시가에 딱 안 좋은 것 그거 하나를 상쇄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나도 시간이 좀 있으면 할까 하기도 하는데 나는 얘를 안 한다라는 뜻은 아닌데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 정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어 활용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자료는 드릴 건데 원문 있고 현대어 있고 이 원문에 대한 현대어가 있는 거야. 원문 있고 현대어 있고 원문 있고 현대어 있고 이렇게 가사 시조는 알아서 추려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가사 아까 얘네들 있지. 아는 작품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아는 작품 만들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내신에서 말을 하는 아는 작품 만들기 말고 이런 형태로 나는 아는 작품 만들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건 너희들이 그 내신 대비할 때 뭐뭐 했지? 송민곡 했고 동동 했고 몇 개들 했잖아.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근데 뭐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충분히 꼭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능력은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수업보다 얘는 자기 주도적인 거니까 얘도 물론 자기 주도지만 얘보다 얘가 더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 조금 많이 힘이 들 거다라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저 교재는 드리겠지. 때가 되면 저 교재는 내가 드릴 건데 작품 수로 따지면 한 70작품 정도 싹 다 넣으면 가사 시조는 근데 너무 많아서 알아서 추리거든. 가사 시조 향가 한시는 보통 안 하고 아까 말했듯이 고대가요, 백제가요, 고려가요까지 하면 70작품 정도가 되거든. 두께는 이만큼 정도 되고 A4 용지로 이만큼 정도 되고 그걸 이제 쭉 현대어 원문 읽는 거지. 아, 선생님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내신식으로 아는 작품 만들기로 수업할래요. 더 힘들거든 그게. 근데 어차피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거 해야 되는 게 있잖아. 뭐 EBS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고전 시가들은 무조건 내신식의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3학년 1학기 때 독서 칠까 문학 칠까? 문학 치는 게 맞아. 등급 들어가는 거. 왜? 아는 작품 만들기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선생님 중복되는 거 없나요? 그러니까 EBS에 실려있는 작품들 중에 중복되는 거 없나요? 당연히 희망하겠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정읍사가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 너그 수능 특강에. 너그 수능 특강에 삼인곡 실려버릴 수도 있거든. 관동별곡 실려버릴 수도 있거든. 규원가 실려버릴 수도 있거든. 상춘곡 실려버릴 수도 있거든. 얘네들은 싹 다 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제 찌찌뽕 된 거지. 재수인 거지 뭐. 그래서 고전시가 학습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요 과정에 플러스에서 보통 나중에 이것도 때가 되면 내가 드릴 건데 어휘가 있거든. 고전시가 필수 어휘라는 게 있어. 나는 100개짜리 만들어서 보통 이 얘기를 하거든 애들한테. 100개 고전식 어휘 100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배경 지식 삼아 고전식 어휘들 현대어 뜻을 망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좀 뭐해 수월해. 여기까지 병행을 하면 지문 독해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대. 아 이야기 안 한 거 하나 있네. 현대시에 비해서 주제가 뭐하다라고 했었잖아. 좀 뻔하다라고 했었잖아. 그 얘기를 해보자. 저번에 한번 해드렸을 건데 내신 대비할 때 사랑 이야기, 자연 이야기, 나라 이야기. 나라 이야기 안에는 임금 얘기도 들어가겠지. 그 다음 마지막 풍자 비판. 이렇게 4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현대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지 주제가. 간단한 거지. 그래서 요거 4개 정도 머릿속에 뭐 해놓고 이게 사랑시가 될 건지 풍자시가 될 건지 충성스러운 시가 될 건지 하나 뭐 놓쳤노네 지금. 뭐 자연을 놀이하는 시가 될 건지만 생각하고 읽으면 뭐해?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대시보다 더 편하고 그래서 이 연습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돼.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 보여주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보여주기는 지금 올해지 이제 올해 수능으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고 수능 특강 나오게 되면 아는 작품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는 작품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 말을 한번 해보면 발간되자마자 숙제가 예를 들어서 2주 현대시 다 풀어 잃어버릴 거거든. 그래봤자 12지문이야. 다 풀어라고 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다 푸는 건 수능식으로 푸는 거야. 왜? 생각해봐봐. 12강이면 예를 들어서 24작품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치자. 현대시 따로 고전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받아보면 알 건데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리고 뒤에 갈래복합이 들어가 있을 거야. 시가복합 안 하고. 기본적으로 교재 구성은 아마 작년은 그렇게 돼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그럼 이제 현대시 기준으로 말을 하면 현대시 24작품이잖아. 그럼 24작품 중에 아는 작품이 한 개는 없겠냐? 그래도 이제 너희들이 고3이 됐으니까 뭐 2-3작품 정도는 무슨 작품일 거고 아는 작품일 거고 나머지는 다 무슨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야. 그럼 이제 연습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보여주기로 짧게 하겠지. 이건 이렇게 풀었으면 되지. 이건 이렇게 풀었으면 되지라고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시, 고전시가 마찬가지야. 뭐 해야 돼?
아는 작품 만들기 해야 되지. 내신 대비 겸 수능 대비로 아는 작품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게 연습이야, 연습.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연습은 수능 특강으로 나 연습 안 할래라고 하면 수능 특강으로 꼭 연습할 필요 없는데 굳이 수능 특강을 연습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90% 이상 다 뭐로 연습해? 수능 특강으로 연습하고 당연히 문학 뭐 들어가고 아는 작품 만들기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독서는 좀 뭐가 달라지지? 이 두 단계에서 몇 번째 걸 할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걸 할 필요가 없잖아. 독서를 아는 작품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내신 대비 시험 범위에 들어가 버리면 말이 달라지지. 거의 지문을 달달달 뭐 하는 외우는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독서보다는 뭐로 가는 거야? 문학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2022학년도 수능이 지랄 같거든 지금. 근데 독서를 그래서 아는 작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재에 대한 공부를 배경 지식 삼아 조금 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렸거든. 2022 수능이. 다음 시간이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 사진 찍은 사람 사진 찍고 잠시만 사진 찍은 사람 사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나눠드릴게. 일단 끄고.